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급증하는 중국에서 신종 변이 바이러스까지 잇따라 확인되면서 최근 주춤했던 지구촌 팬데믹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겨울부터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해 왔는데요. 전국에서 대구의 접종률이 가장 낮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보건소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찾아온 주민들이 문진표를 작성하고 예진을 받은 뒤 주사를 맞습니다. 젊은 사람도 간간이 있지만 대부분은 코로나19 유행을 우려해 접종하러 온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해외 나가려고요. 2차까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노바백스 맞았어요. 근데 이상이 없어서 맞으려고. 안 맞으면 너무 뭔가 불안해갖고 맞으러 왔습니다. 약 없이. 코로나 안 걸렸으면 더 온다 하는 소리가 들어갖고 괜히 찝찝더라고.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사가 줄어드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최근 한 달간 매일 2, 3천 명대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연한 증가세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감소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추이도 비슷한 상황, 하지만 고령층 감염이 많아 위중증 환자 수는 600명대로 8개월 만에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이가 계량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대구의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률은 26.5%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80%를 넘었지만 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인플루엔자의 절반이 되지 않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잘 걸리는 고위험군은 차이가 없습니다. 독감보다는 이 코로나19가 훨씬 더 아픕니다. 알아보면 훨씬 더 아프고 증상도 오래가고 후유증도 남고 치명률도 아직까지는 더 높습니다. 최근 중국발 변이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고 겨울철 특성상 감염 우려가 여전히 높은 만큼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 오미크론 계통의 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방 접종을 이제 우리가 반은 오미크론을 이제 놔주지만은 이제 반은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모더나나 파이자의 1, 2, 4, 5, BA 1, 2, 4, 5 이런 백신을 맞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전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다는 방역 당국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대구시는 다음 주부터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진들을 통해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어젯밤 대구 지역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이 갓길 방음벽에 옮겨 붙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과 방음벽 36m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불이 난 방음벽은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 같은 소재였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있는 방음벽에서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달리던 차들이 잠시 멈칫하다가 빠른 속도로 사고 구간을 통과합니다. 시커먼 연기 기둥도 계속 솟구쳐 멀리 떨어진 아파트에서도 보일 정도입니다. 아니 차가 터진 거야? 어젯밤 대구 달서구 중부 내륙고속도로 성서나들목 인근에서 갓길에 세워진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방음벽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곧바로 대피했고 소방관들이 출동해 33분 만에 불도 모두 껐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SUV 차량과 9m 높이의 방음벽 36m 구간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차량의 불은 일부 끄고 방음벽의 불도 일부를 껐는데 계속 번져나가는 상태라서 제 옆으로 보이는 방음벽이 뻥 뚫려 있습니다. 불이 옮겨 붙은 곳은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린 건데요. 이 거센 화염에 건너편 방음벽까지 다 녹아내렸습니다. 사고 현장의 방음벽은 상단이 플라스틱 일종인 ABS 수지와 유리섬유, 하단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 같은 아크릴의 일종인 PMMA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단단하고 가벼운 대신 낮은 온도에서도 불에 빠르게 타는 가연성 소재들입니다.
전문가들은 방음벽의 경우 밖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모두 빠져나가 방음 터널에 비해 화재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차량 정체나 2차 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재료를 다른 재료로 불연 재료로 불연화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확산되더라도 일정 구간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단될 수 있게끔 하는. 경찰은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혜민입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은 기초자치단체 사무라고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각 구군은 어떤 입장인지 또 문제는 없는 건지 양관희 기자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은 대구시가 아닌 각 구군이 이해 당사자와 합의해 결정합니다. 각 구군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가 있어 여기서 합의가 도출돼야 합니다. 협의회는 11명 이내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 언론 보도 보니까 반대한다 하고 그래 좀 지켜보는 중입니다. 몇몇 구군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회 위원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 휴업일 변경은 협의가 아닌 이해 당사자의 합의가 명시된 만큼 제대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또 예강교자가 워낙 폭이 넓어서 딱 여기서 한정짓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MBC 뉴스 소상공인 쓸 수도 있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의무휴업일 변경의 첫 단추임에도 협의회 구성이 법령에 맞지 않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특정 단체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한 시행 규칙에 따라 구 군청 공무원은 2명만 협의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구 중구청에는 이를 어기고 공무원 3명이 협의회 위원입니다. 또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도 않는 백화점 2곳이 이해 당사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까지 들어가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이 법 취지, 조례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협의회를 올해 개최하지 않아 미비했다며 이번에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1월 말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대표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 정비를 좀 할 예정입니다.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은 대형마트 주변 중소유통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과 대구시 가이드라인과 무관하게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 등 60여 명은 대구시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데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의무휴업일 전환 추진 협약식에서 노조원들이 연행된 것과 관련해 경찰 7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불법 체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시가 유통산업발전법을 어기고 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업용 온실에 쓰이는 비닐의 절반 정도가 일본산이다 보니 농가들이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빛 투과율과 강도 등에서 일본산과 대등한 국산 시제품이 개발됐는데요. 국산화 가능성이 열리면서 농가의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설 채소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대규모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파가 심한 한겨울이지만 안에서는 방울토마토 수확이 한창입니다. 제철 없는 농사에 문을 연 백색혁명은 비닐 온실 덕분에 가능합니다. 농업용 비닐은 투광성이 좋아야 하고 물이 흘러내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유광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온실 안과 밖의 온도차 때문에 표면에 물방울이 많이 생기는데 이 물이 잘 흘러내려야 빛이 잘 들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씌우면 4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강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국내 온실 절반 정도는 일본산 비닐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산 필름을 이용을 해서 방울토마토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고가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국산 제품이 있지만 생산 설비나 비닐에 사용하는 코팅액을 일본에서 수입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대학, 기업과 함께 국산화 연구에 나서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광 투과율과 강도,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정도에서 차이가 없고 작물을 시험 재배한 결과 수확량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3, 4년 이상의 그 장기간 평가가 필요합니다. 분석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산 그 피복제 개발과 그리고 보급률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산화 길이 열리면서 시설 채소 농가들이 투자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지난해 10월 포항의 한 저수지물을 농업용수로 된 벼가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확한 벼에서는 기준치의 수십 배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저수지 상류의 한 업체에서 성분을 알 수 없는 폐수를 방류했다는 동영상이 공개돼 벼농사 피해 원인이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포항시 흥해읍 덕장리 논입니다. 수확철인데 벼가 모두 쓰러져 있습니다. 나다를 까보니 쭉정이뿐입니다. 이거 1,300원 하는데 이거는 한 800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이거 가져가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라. 이거는 어디 내 먹지를 뭐해. 당시 농민들은 원인을 알지 못해 속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태평저수지 위쪽에 있는 한 업체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폐수를 저수조에 쏟아붓는 내부 관계자의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탱크로리 차량이 저수조에 정체 불명의 물을 쏟아붓고 저수조에 연결된 펌프를 통해 아래쪽 저수지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탱크차에다가 싣고 와서 거기에 이걸 받아요.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농수로에 그냥 방류를 하는 거지. 암모니아잖아요. 그런 게 팍 이렇게 나면서 아주 그 역겨운 냄새.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업체의 무단 배출은 1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일주일에 많을 때는 최대 4대 정도 들어왔고 일주일에 최하 100톤 이상입니다. 태평 저수지에서는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7개월간 검출됐는데 먹는 물 기준치를 3배나 초과했습니다. 벼에서도 공유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카드뮴이 나왔고 공유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한 납도 검출됐습니다. pH하고 카드뮴하고 종기초과 기준치를 많이 초과했더라고요. 그 산업체가 많거든요. 그 산업체에서 어떤 폐기물이 아니면은 폐수가 흘러 들어와가지고 그 우리 저수지를 오염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고 저수조에는 분진을 없애기 위해 물을 저장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조사 결과 저수지 물을 끌어다 쓰는 농경지만 13만 3천 제곱미터, 축구장 20개 면적의 농지가 카드뮴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원인이 감식을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식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건물 등이 화재로 대부분 소실돼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목격자와 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산시청 30대 공무원이 사흘째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찾고 있습니다. 경북 7국 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산시 소속 6급 공무원인 35살 남성이 지난 2일 무단 결근한 뒤 연락이 닿지 않아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칠곡군 석저읍의 한 공터에서 발견하고 CCTV를 추적해 남구미대교 인근을 걷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일대의 낙동강과 강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특별법 제정 및 사전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울릉공항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신공항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담겼고 국토부의 대구 민간공항 이전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는 활주로와 민항 규모 등이 담겨 있습니다. 경북연구원은 올해 대구의 경제 성장률은 1.6%, 경북 1.1%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구 2.5%, 경북 2.3%의 절반 수준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 제조업의 채산성, 소비 위축, 부동산 시장 침체, 투자 감소 등을 불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북연구원은 올해 대구 고용률 59.2%, 경북 63.2%로 전망했으며 실업률은 대구 3.1%, 경북 2.4%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NFT, 즉 대체 불가능 토큰 기술을 활용한 안경 디자인 거래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K-아이웨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3년간 총 50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안경 디자인을 디지털상에서 가상 제작하고 NFT 기술을 활용해 거래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경상북도는 저출산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주도할 정책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실국별로 지방고등교육 혁신, 전기요금 차등제, 외국인 광역 비자, 완전 보육, 외로움 대책, 발달 장애인 토탈케어 등 15개 부문에서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으면 3개월간 집에 도우미를 파견해 육아를 도와주고 유치원까지 무상, 완전 돌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는 조만간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최종 추진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